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효돈입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8년 만이라고 하죠. 이제 눈이 온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제 어제 또 이브 날부터 쭉 눈이 내려가지고 많이들 즐기셨을란 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만 있기는 조금 아쉬워서 어제 이제 남양주에는 광릉수목원이라는 굉장히 또 큰 숲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나무에 딱 이렇게 눈이 올려 소복히 올라간 그 설경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쓱 다녀왔는데요. 좋더라고요. 이게 집 근처에 그런 숲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즐기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고 그냥 시장 즐기고 싶은데 휴장에서 너무 심심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한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3거래밖에 되지 않아요. 월요일에 이미 쉬었죠. 그리고 29일에는 이제 마지막 폐장하고 나서 납기일로 휴장을 하죠. 그렇게 돼서 우리 방송도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방송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이다. 얼마나 아쉽고 또 아쉽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2023년과 2024년 그것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괜히 또 아쉽고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 물론 2024년이 기대는 되지만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올 한해 어떻게 계획하신 일이나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10개가 있다면 한 반은 했나? 목표가 너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또 허무맹랑한 목표를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높아야 그 중간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볼 그리고 걸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실 거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어제 밤 사이에는 휴장했기 때문에 지난주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내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2분의 명확한 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 가늠해 보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르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템베거님 정말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중독성 있네요. 저희 방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침 이 말 이제 정말 유행이 됐네요. 제가 만든 것 같은데 템베거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한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템베거님이 하셨다고 하면 템베거님께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올해 3재, 지겨워요. 빨리 가버려! 하면서 이제 만성피로님이 3재, 저도 나가는 3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작년이었나? 근데 뭐,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3재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또 그 뭔가 명분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안 좋은 일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도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돌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았다. 이거 왜 저만 이해 못하는 거죠? 하우징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 괜찮아요. 내년에 버실 거예요. 예. 내년에도 우리는 주식 투자 계속 할 거니까요. 문수성님 올해 마지막인가요? 그쵸.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층 인터뷰 잠시 후에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 주말 사이에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만 조금 쉬어갔고요. 조금 쉬어간 거 0.05%. 뭐 이거는 쉰 것도 아니죠.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 S&P 500 4,754포인트 선 마감이 되면서 0.1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0.19% 상승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4% 미만의 등락을 보이고 있죠. 3.9 수준의 초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8주 연속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2달째 지수가 오른 걸로 2017년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한 건데,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시장이 랠리를 펼쳤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2017년 이후에 가장 장기간의 상승이 S&P 500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말도 있었고 또 25일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관망세가 많이 짙게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발표가 된 물가지표가 시장에서는 그나마 또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더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1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이 지수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근원 PC입니다. 그 에너지와 또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3.2%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3.3%를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낮은 3.2를 기록을 했고요. 전달 3.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점점 더 물가는 더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전달 대비로는 0.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 기록이 됐고요. 근원 PC 가격 지수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은 1.9%가 기록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에 거의 다 도달했다, 순항을 하고 있다, 목표로 잘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은 지난 6개월간 팬데믹 이전 수준의 2% 물가 상승률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6% 올라서 전달에 2.9% 상승보다 더 둔화가 됐고요. 2021년 2월 이후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해서 직전 달에 보합을 기록했던 것 반해서 더 물가가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1월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전달의 0.1% 증가보다 더 개선이 됐고요. 반면 시장의 예상치가 이제 0.3% 증가였는데 요것보다는 0.1%포인트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월 내구재 수주 실적 그리고 전월 대비 5.4%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0% 증가였는데요.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증가세가 나타났고요. 전달에 5.1% 감소해서 5.4% 증가로 확연하게 증가세가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많죠. 미국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직전월보다 눈에 띄게 하락을 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1%로 직전월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4.5%였어요. 이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2021년 3월 이후 또 가장 낮은 수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록이 됐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이 또한 직전월인 3.2%보다 낮아졌습니다. 또 12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69.7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가 지표도 좋고 뭔가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뭔가 심리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섹터별 흐름을 보면은 임의 소비재, 요거는 이제 나이키에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임의 소비재 업종을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요. 한번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여러분 많이 하락했습니다. 11%대 하락이었습니다. 회사가 그 매출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와 함께 풋라코도 나이키를 이제 같이 파는 기업이죠. 주가 하락의 4%대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다른 섹터별 움직임 보면은 여기 보면 M7 종목들은 약간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상승을 했으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 메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GM도 0.6%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반도체주 중에서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흐름 좋죠. 퀄컴 등의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반도체 쪽은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도 약간은 혼조로 보였지만 그래도 초록불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 가운데서는 1112 정도 0.2% 소폭 쉬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초록불,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달러제너럴, 그리고 프록터앤갬블, P&G 등의 종목들 모두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배럴당 70달러 위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정유주들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코노코필립스가 0.7%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0.6% 강세를 보였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며칠 동안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서 지분이 27.7%까지 늘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고요.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JMP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7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주가도 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초록불이 조금 더 많았던 분위기가 연출이 됐거든요. 과연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연초를 잘 또 맞이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덕담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님이 수고 만점이다.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새해에는 모두에게 멋짐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또 덕담도 올려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런 덕담 타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채팅으로 이제 닉네임으로 서로 함께 하셨던 분들끼리 덕담하는 그런 훈훈한 시간을 함께 또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에 조금 쉬어갔고 내년에는 다시금 랠리가 펼쳐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던 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산타클로스가 지나가고 난 이 연말, 사실 우리나라는 3일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은 이제 4거래일, 몇 거래일이죠? 26, 27, 28, 29 5거래일 맞죠? 제 숫자가 20 화수목금 4거래일. 숫자가 저도 모르게 같이 드시네요. 4거래일 남아있는 거죠? 4거래일 동안 그럼 쉰다는 네. 겁니까? 일단 현재 산타 네. 랠리에 대한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나와서 얘기 드리는 분석은 네. 이제 산타 랠리의 후반부 좀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네. 그 시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지난주 S&P 500 지수 흐름을 차트를 열어놓고 네.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트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난주 끝난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하긴 했지만 이제 11월 20일 이후로 이제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못하고 약간 눈치 보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양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분간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네.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월 달에 피크아웃 형성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좀 약간 쉬어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 좀 짧은 구간에서 좀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 지난해 1월 수준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올해 미국 증시가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상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는 비관론이 좀 부각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그 바탕이 이제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한 발 앞서가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3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반영되면서 증시가 상당폭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다시금 발표되는 뭐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월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해석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증시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높이면서 다시금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낙관론이 좀 부딪힐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난주 발표된 21일 미국의 3분기 GDP를 놓고 본다고 하면 수정치 전분기 대비 연율로 5.2 이게 이제 확정치가 4.9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낙관론이 좀 커지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또 발표된 네, 마이크를 조금 옮겼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 11월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월 말씀하세요. 대비 네. 2.6%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2022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도 가능하고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지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우리 문수장님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까요? 원투 마이크 테스트. 요게 정면으로 되는 거니까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실래요? 요 마이크 헤드를 이렇게 요 움직입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우리 문수장님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문수장님만 다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네, 한번 지금 해볼까요? 잘 마이크 테스트. 네, 원투 마이크 원투. 테스트. 네. 왜 끝까지 안 하세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사실 저는 그 리포트 쓰신 거 제목만 보고 네. 요거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요 균열을 틈타서 그러니까 여러분 리포트 보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요 제목이 미국 증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요 균열을 틈타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항상 기회였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오늘 저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회 아니에요? 받아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시작할 때 얘기해드렸지만 좋을 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4,800선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미국 투자 비중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 얘기를 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2월 이전까지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이유들은 결국 산타넬리 급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중앙은행이 받아들여 주진 않아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명분은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연준이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연준과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이견들이 좀 커졌거든요. 굉장히 괴리가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좁히려고 하면 증시의 변동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네. 내년 2월 이전까지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파셔야 돼요. 내년 2월까지요? 네네. 내년 2월 뭐 말까지 상반기 그러니까 뭐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쭉 진행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일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명확한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죠. 저는 이제 어차피 내년도 이제 연준이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그게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3월부터 그 기대감이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2월까지는 기간 조정 이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쉬어갈 수 있다는 거고 3월달부터는 이제 5월 FMC를 통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증시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에 증시가 좋았다고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내년도 통화정책 수순을 바라보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결국 증시가 올라가는 한 축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시장이 해석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릴 때 화면 같이 송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2월 FMC를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저는 두 가지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12월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9월 수정경제 전망과 비교를 했을 때 GDP는 낮췄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PCE와 근원 PC는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조차도 내년도 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치 조정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2월 수정경제 전망 테이블인데 하단 빨간색 부분을 봐주시면 제가 항상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할 때 저는 제 의견을 가지고 이제 전망하는 것보다는 매분기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 갖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이 내년도 3분기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의 숫자 조정을 통해서 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최신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면 연준의 최종정책금리 내년도 중위값은 4.6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레인지인데 내년도 레인지는 3.9에서 5.4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내년도 최종정책금리의 하단은 3.9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9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3.9. 예,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3.9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내년도 150bp 정도는 충분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금리 인하의 최종 금리는 4에서 4.25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년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 수순을 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연착륙, 뭐 경착륙, 로랭딩. 근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경기 흐름이긴 하는데 저는 내년도에 미국의 경제 흐름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착륙, 경착륙, 로댕딩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반영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접목을 해보면 내년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 해요. 만약에 이제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시장은 내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고 내년에 6번 그리고 연준은 최종 정책 금리를 4에서 4.25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3.75에서 4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근데 경기보다는 그 물가 지표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2% 그거를 달성할 것을 보거나 아니면 고용 관련한 부분을 달성할 걸로 좀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네. 결국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거나 쓰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현재보다는 견고하게 움직이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내년 3월 이후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나와서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이 좀 필요하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고용지표, 생산지표, 그리고 물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는 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그나마 이제 연준이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쓰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6번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서 네. 내년도의 미국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내년도 연준의 통화 정책 수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연준은 최소 4번에서 최대 6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저는 4번 정도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4번. 그 시작점은 5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월과 6월은 각각 25pp씩 내리고요. 네. 7월과 9월은 50pp씩 내려서 오. 내년도 연준이 12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네. 맞출 걸로 봐요. 그래서 내년도 150p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4에서 4.25 여전히 높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만큼 하면 미국 경제가 거의 침체에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7%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패턴을 내년에는 깰 걸로 좀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했던 목적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목적이 큰데 사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확장과 수축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수축 국면에 들어갔어요. 왜? 작년에 금리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7월 달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저점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행하는 금리 인하의 목적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하 행복은 지금 경제를 조금 더 견고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도 커요.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하의 목적은 과거의 명분과는 좀 다르다는 걸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내년에 이렇게 4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강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고 하면 사실 매 FMC 일정이 끝날 때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이 생각하는 통화정책 수순에 기결될 수밖에 없고 또 증시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도 이제 S&P 500 지수가 5천 시대를 여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래에 있는 시나리오 2번은 지금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나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간의 양자 대결 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내년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돼요? 재선될 거예요. 왜요? 네? 아니 어떻게 이거를 또 가늠을 하시죠? 뭐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좀 드릴까요? 흥미로운데요. 지금 다들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네, 그래서, 늘 언론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그 얘기 관련해서 좀 먼저 드리면 네. 지금 화면을 좀 성출해 주실래요? 자, 지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한다는 가장 단적인 이유는 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조 바이든 연세가 좀 대통령이 있으시죠. 81세 그리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을 보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가 지금 45세 전 유엔 대사 니키 네. 헬리가 51세 그리고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77세예요. 트럼프랑 비교를 해보면 불과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살 한 살이 큽니다. 근데 40살과 36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자산 규모를 놓고 온다고 하면 건강 관리에도 상당히 그렇군요. 신경을 쓰죠.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평균 수명을 갖고 이분들의 수명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11월 달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던 거를 아세요? 11월 달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던 걸 아냐뇨? 네.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야 아니 되지 11월 않아요? 달에 미국에서 네.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알고 계시냐고요? 올해요? 네. 중간 선거 있었죠? 중간 선거 이후에 있었어요?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금 선거 이게 뭐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네.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국정 운영 지지율, 뭐 네. 공화당 경선 후보 간의 양자 대결 지지율이 네. 지지율만 보시는데 올해 11월 달에 그 4개의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권이 이제 쟁점이 된 오하이오 주민 투표가 있었고요. 네. 또 버지니아 주의 선거가 있었고 상하원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법관 선거 그리고 켄터키 주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와, 저런 거 작은 걸 어떻게 저희가 다 챙깁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는 내년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근데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4개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이겼어요. 민심은 네. 아직 민주당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지율을 놓고 누가 뭐 바이든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기존 공화당 내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
지지자들이 공화당으로부터 이탈하면서 4개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의 구구 정책, 뭐 네. 낙태권 이런 거에 반대하는 고관화된 이 지지자들의 이탈을 잘 끌어낸다고 하면 치열한 경합 끝에 재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미나네요.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표심을 좀 뺏으려고 지금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러스트벨트 내 블루칼라 이 노동자들에게 되게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표심은 바뀌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원 의원 시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현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선동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2차 전지 공급망 구축하면서 이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는 지난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트럼프가 선동을 한다고 해도 그 생각들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재미난 지금의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보도로 뭐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항상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한 다양한 선거를 통해서 봤던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 쪽에 있어서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사실 6개월 한 10개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지표 PC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전월 대비 뭐도 그렇고 전년 대비로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뭐 이제는 뭐 물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분기별 계절성을 놓고 봤을 때 3분기 때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때는 월별 발표되는 물가들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연속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네. 아마 내년에도 3분기 때 도래가 되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 2%를 향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두고 오름폭을 더 낮출 걸로 좀 보고 있어서 결국 내년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 자체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PC 결과는 뭐 CPI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월 PC 근원 PC의 전년 동월 대비 수치를 보면 각각 2.6, 3.2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낙관론이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지표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물가 지표 발표할 때 이제 11월 개인 소비나 개인 소득 발표도 있었는데 사실 개가치는 잘 나왔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 개인 소비는 플러스 0.2 그리고 개인 소득은 플러스 0.4 증가를 했어요. 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면 또 반대로 해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오면 내년도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좀 멀어질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개인 소비나 개인 소득보다는 PC에 주목하면서 상승으로 하답을 했지만 사실 26일 발표되는 이제 10월 S&P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이게 전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3.9였는데 네. 지금 현재 예상치가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면 지난주 발표된 개인 소득, 소비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네.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투자 환경이 다시금 좀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6일 발표되는 10월 S&P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주택 가격 지수 역시 네.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까요? 지금 문성님, 이 리포트가 지금 이미 발간이 됐나요? 네, 발간된 리포트고요. 한 번씩 지금 좀 화면 보시면 좋을 것 송출 한번 같아요. 해주실래요? 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차트를 좀 눈여겨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3년도 이후에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산타넬리 이제 내년에 도래하게 되면 산타넬리의 정의를 다시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미국 증시의 강세를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오원이었는데 2013년도 이후 월별 수익률을 보면 이제는 산타넬리의 용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네. 한 달 앞서서 이제 선반영. 증시가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보시는 차트 10월과 11월, 12월 수익률을 보면 10월에는 2.3, 11월에는 3.2, 그리고 12월에는 마이너스 0.1로 수익률이 전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피크 아웃하고 나서 이제 수익률이 전환된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 산타넬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올해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라인이 올해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네. 올해 11월 수익률이 과거 평균이 3.2인데 8.9로 상당히 높고요. 거의 3배였죠. 예, 올해 지금 12월 달에도 과거 평균이 마이너스 0.1인데 네 배. 지금 4.4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산타넬리가 가열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예.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되면 새해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 2013년도 이후에 1월 수익률은 0.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네. 줄여야 된다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4,700선은 팔아야 되고요. 내년 2월 이전에 기간 조정의 하단을 저는 4,4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4,400 정도 도래하게 되면 그때 다시금 과감하게 담아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용 관리를 하면서 조금 수익 확정을 해야 되는 네.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뷰를 또 제시해 주시고 그에 따른 또 논거도 확실하게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일 재미났던 건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 그 앞으로의 추이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